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주 성대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 요란하게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신무기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북한에서 열리고 있는 이 장학 퀴즈 이야기, 관심이 많이 가는 얘기인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지금 외화 내빈이라고 저희가 이제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속빈 강정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기들 어떤 게 나올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북한은 그 70주년 창건, 노동당 70주년 창건 기념일이죠. 10월 10일. 네. 이제 뭐 불과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막바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예. 중국보다 더 크게 하겠다. 3만 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인터넷 위성 사진에 예. 또 특이한 게 지금 공개가 위성 되고 있어요. 사진에? 네. 어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면 네. 대동강변에 네. 자, 이게 대동강이죠? 네. 예.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구조물이 생겼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이게 뭔가요? 위에서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처럼 생겼기도 하고, 항공모함이요? 항공모함처럼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항공모함이 강에 있을 리가 없고, 네.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사진이 좀 비틀어져 있는데, 이쪽 부분에 금수산 태양궁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주석단이 있고, 예. 그쪽에서 이제 열병식을 할 건데, 네. 여기에서 뭔가 솟구치는, 뭔가 솟구치는. 솟구쳐서, 예. 김정은이 바라봤을 때, 이제 건물 몇 개 블락 정도가 지나면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서 대형 뭔가가 솟구쳐서, 행사를 더 빛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일성 광장에서도 네. 뭐 특이한 움직임들이 잡히고 있다고 하던데, 위성 사진에 그거 잡혔죠? 네, 그렇죠. 이제 예. 여기가 여기네요. 아까 거기 있었고, 여기가 바로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 주석단이고, 김일성 네. 광장이죠. 여기에는 지금 이제 각종 카드 섹션 합니다. 아, 카드 섹션. 이번에 이제 우리가 중국 열병식을 봤지 않습니까? 네. 중국 열병식은 그냥, 국민들이 와서, 인민들이 와서 구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동원되는 인민들이 전부, 구경하러 오는 인민들이 그러니까 뭐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거 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우리 거죠? 북한 아리랑 집단체조 같은 거 보면 뭐 카드 섹션으로 온갖 걸 다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뭐 거뭇거뭇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카드 섹션 하는, 뭔가 어떤 연습하는. 바탕 예.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사람은 뭐 이런 까만 걸 들어라. 예.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지금 화면에 네.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카드 섹션 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정밀하게 묘사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저 상태에서 지금 전파가 날아가는 것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기 이제 위성이 있는데 위성에서 전파를 쏘는 것까지 다 구현할 수 있고, 예. 과거에 이제 이 김일성 광장에서 그 열병식 할 때 보면 뭐 영광 있으라, 뭐 수령 만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카드 섹션으로 주로 붉은색 바탕에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예. 뭐 붉은색 바탕에 하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과연 그것이 군사 열병식에 인민을 동원해서 군사 열병식과 다른 지금 저기도 보면 카드 섹션으로 김일성 얼굴과 김정일 얼굴을 그대로 구현했거든요. 예, 대단하네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저것이 인민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서 인민을 힘들게 하는. 그러네요. 역사의 멋있게 한 보이는 게 장면을 아니라 좀 보여준 겁니다. 착취하는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비춰질 것 같은데, 자, 지금 무기들이 또 궁금해요. 네. 중국 열병식 때는 신무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네. 뭐 신인균 대표님하고 이게 어떻게 날아가는 건지 뭐 자세히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 네. 그럴 만한 무기가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공들여서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일 것 같아요. 이제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을 하고 북한이 열병식을 할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KN-08이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KM-08. KN. 예, KN. 예. 코리아 노스란 말입니다. 네. 그 이제 미국에서 붙인 기호예요. KN-08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 KN-08은 뭐 생긴 거 보기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 당시에 쐈던 은하 3호보다 훨씬 덩치가 커 보이고 해서 은하 3호를 우리가 1단 로켓을 우리 해군이 이제 인양을 했죠. 그것을 주어봤더니 한 10,000km 정도는 좋게 날아가는 것이더라. 예. 그런데 이게 은하 3호보다 훨씬 더 덩치가 커 보이니 이건 한 12,000km 정도는 날아가지 않겠느냐. 예. 바로 이제 아까 방금 나왔던 게 KN-08이죠. 네, 화면에 금방 나왔던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독일의 어떤 연구소가 주장하기를 저건 드럼통이다. 드럼통에다가 턱이 비었다. 예. 두꺼운 종이를 바른 것에 불과하다. 이런 그래요?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예. 저게 발사 실험에 성공한 적은 없잖아요. 한 번도 없죠. 예. 저것은 연소 실험을 한 적도 없고 발사 실험을 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이날 뭐 굉장한 어떤 그 외관을 갖추고 위압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짜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가짜냐 진짜인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그러면은 13년도에는 이것을 공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으면 뭔가 손방망이 치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랑할 만한 게 없으니까. 따라서 이 KN-08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야말로 미 동부 뉴욕이나 워싱턴 DC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3,000에서 15,000km 정도 대보임직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국제사회를 향한 어떤 그 도발의 내용일 것이다. 그러면 드럼통을 더 큰 걸 준비해야 되나요? 드럼통도 더 커야 되고 뭔가 더 정교해야 되겠죠. 이제 더 정밀 작업에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 KN-08도 사거리가 12,000km면 미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미 서부가 북한에서 한 9,000에서 10,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12,000km 정도면 미 중부는 이제 좋게 날아가는 것이고 북극으로 만약에 날린다면은 미 동부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정적으로 각종 궤도를 변환시켜서 하려고 하면은 13,000에서 15,000km 정도 되면 미 동부, 즉 워싱턴 DC나 뉴욕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함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정도 KN-08 정도의 것을 은하 3호보다 진전된 것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은하 3호가 두 번 발사했죠. 2012년 4월 13일 날 발사했고 실패했고 2012년 12월 12일 날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은하 3호가 비록 그 1단 로켓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000km 정도 날아간다고 분석이 되었지만 그것이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은하 3호의 탄두에 실렸던 그 광명성 3호라고 하는 위성이 덩치가 한 100kg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어요. 그러면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톤 정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국제사회의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은하 3호는 당시 한 100kg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KN-08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KN-08이 두려운 것이 지름이 굉장히 두꺼워 보입니다. 은하 3호보다. 따라서 지름이 두껍다는 것은 연료와 엔진이 뭔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을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더 무거운 탄도도 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은하 3호 정도를 또 쏘아가지고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그래, 고생했다. 라고 정도만 하고 말아도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질 거니까. 그렇죠. 두려움을 덜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은하 3호보다 좀 더 지름이 굵고, 좀 더 길이가 큰 게 나온다면은, 그게 또 성공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핵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어쨌든 이 열병식에 과연 이 무기가 등장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 발사 능력을 갖춘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신무기. 그렇다면 우리 쪽으로 날아올 수 있는 신무기 이것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KN-08 같은 경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최소 사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발사를 하면 2,000km 날아가야 돼요. 2,000km 날아가면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낙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하고 큰 관계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걱정이냐? 우리를 향해서 뭘 쏠 거냐? 그래서 작년도에 북한이 서해상 동해상에서 이 300mm 방사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KN-09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300mm 방사포 발사 실험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것이 최대 250km까지 날아갔는데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250km 정도면 이제 우리 그 충청북도, 충청도 이런까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 그리고 충청도까지는 다 날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우리 한국 공군이 작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공군기지, 그 중에서도 이제 경북에 있는 대구기지, F-15K 있죠. 그리고 광주기지, 이런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한국 공군의 대부분의 공군기지가 이 300mm 방사포의 사정거리에 들어가요. 우리가 전쟁하면 북한에게 공군력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그 공군력으로 북한 탱크도 파괴하고 북한 통신기지도 파괴하고 해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300mm 방사포가 아예 우리 공군기지, 즉 공군기를 못 뜨게 만들어버립니다. 헐주로를 파괴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실제로 이제 이 300mm 방사포는 수차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013년에 열병식 때 이 핵 배낭 부대가 등장을 해서 좀 깜짝 쇼를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깜짝 쇼 기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고 김정은을 보좌하는 이번 이벤트의 총책임자라면 핵배낭 저번에 한번 보여줘서 북한이 저렇게 핵 테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뭔가 저보다 더 센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SLBM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렇죠. 거기에다가 핵을 장착하면 더 무섭죠. 네. 따라서 어디서 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대동강에 보였던 그 구조물과 함께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의 존재의 가능성을 가능성이 비춰줄 수 있군요. 있는 뭔가가 공개가 저라면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그래서 국제사회를 한 번 더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이벤트를 한번 하겠는데 뭐 김정은을 이렇게 그 호위하고 있는 기획자가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흘 만에 지금 방송에서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열흘 만에 준비하기도 힘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열병식 할 때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행군할 때 이 다리 각도 이것도 화제가 되던데 중국에 비해서 북한이 훨씬 더 각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지난 이제 중국 열병식 할 때 참 우리가 멋있게 잘 봤는데 그 거위 스텝의 원조가 바로 이제 그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봤듯이 중국군은 평상시 걸음으로 걸어오다가 우로밭 이렇게 이제 그 예를 펴야 되는 최상급자가 있을 때 우로밭 하는 그 시점에 가서 거위 스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위 스텝도 발을 낮춰서 좀 실전적으로 변해가지고 60도 각도로 다리를 들어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내가 최고의 어떤 그 경애를 표한다. 뭐 전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 모습은. 북한은 아직도 90도 각도로 다리를 듭니다. 그리고 여군은 조금 봐줘서 여군은 75도 각도로 75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 여군도 모집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중국 열병식 때도 미녀 군단을 다 포진시켜서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북한도 그런 모집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남남북녀라고 하지만 지금 정말 그 아쉽게도 이번 20대 초반의 나이가 되는 그 북한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1994년도에 북한 핵위기로 인해서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 한 6, 7년 동안 거의 헐벗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그때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인민들 한 20대 초반의 인민들은 그 덩치가 좋고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인물은 좋을지 몰라도 체격이 좋은 사람 참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 중국 열병식을 보면 여성 그 나왔던 여군들의 평균 키가 174cm라고 하지 않습니까? 178cm라고 했죠. 그런데 북한은 지난 열병식 때 보면 165cm를 뽑았어요. 165cm. 그런데 과연 이번에도 165cm를 뽑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70주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김정은이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짧게 분석을 해주시죠. 자신이 이제 최고 집권자가 된 후에 처음으로 꺾어지는 해가 됐습니다. 65주년 때 자기가 처음으로 세상 밖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70주년이 됐으니까 뭔가를 보여줘야죠. 군사력을 과시하고 경제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내부 결속을 이렇게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뭔가 대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양 거리 보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저런 40층짜리 저런 빌딩을 7개월 만에 만들었을까? 이런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 공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뭔가 65주년 또 지난 60주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야 또 80주년까지 자기의 정권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김정환 기자. 자, 그러면 중국 열병식 때는 해외에서 여러 정상들이 왔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갔었는데 북한 열병식 때도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누가 참석을 합니까? 당연히 참석을 또 고위급이 해야만 북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각 해외 공간에 이런 특명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최소한 부총리급 이상을 데려오도록 하라. 근데 사실상 지금 북한의 대외 정책이 꽉 막혀 있는 상태라서요. 이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인데 2013년 이제 정승절 때는 중국에서 부총리급이 갔었습니다. 이위안 차오라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부통령급들도 갔기 때문에 중국이 아예 북한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또 고위급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갈까요? 근데 저기는 사실은 이번에는 만약에 당 창건 기념일 직전에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면 고위급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갈 텐데 그 제재가 들어가는 그 국제 행사에 고위급을 보낸다. 그리고 분명히 아프리카의 아주 그 독재 국가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아프리카 독재 국가를 중국이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나서준다면 사실은 저기에 참석하는 국가 지도자들은 굉장히 강큰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열병식을 통한 국제적인 도발 어떤 이런 행동들 이걸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열병식을 보면은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북한의 장학 퀴즈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장학 퀴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조금
야,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일단 먼저 영상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이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어떻게 냈을까요? 1번이라고 하였습니다. 1번입니까? 예, 그럼 옆에 동무. 1번과 4번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학생이 답이 옳은지 답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답을 맞힌 동무들은 딱 좋아서 박수 칩니다. 예. 김정환 기자는 맞출 수 있었을까요? 맞출 수 있었다고 말해야 양쪽으로 되나요? 흘러갈 것 같은데, 저도. 1번, 4번 맞췄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대단합니다. 박수, 예. 초등학교 퀴즈라서. 예, 저 근데 어떤 프로예요, 저게?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 명절 때마다 하는 북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전국 경연대회 비슷한데 그 옛날 우리 장학 퀴즈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나온 학생들 전국에서 뽑혀온 수재고요. 58명이 처음에 경연을 하고 그다음에 또 1단계를 거치면 30명, 10명, 3명 이렇게 가려내는 그 아주 우등생을 가려내는 걸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그 어려운 퀴즈를 내서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스튜디오 세팅이 굉장히 세련돼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세련됩니다. 그리고 방식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만화 영화 그 주제가가 나오면서 만화 영화에 대한 퀴즈가 나온다던가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진행 방식도 굉장히 서구적이고 세련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모든 것을 현대화된 모란봉 악단처럼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도 그런 지시를 좀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균 대표와 함께 북한 이야기 열병식 준비 상황까지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